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통령 권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50여일 정도 지나면 새 대통령이 뽑히는데 그때 지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김 의원님. 근데 헌법재판소를 장시간 비워놓게 만든 게 사실은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또 국회에서 임명한 헌법재판관을 계속 임명하라고 요구한 것도 비교적 최근이고 예.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인데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근거도 없거든요. 다만 이제 기왕에 말씀하신 대로 얼마 안 있으면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선출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것이 맞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현재 장시간 그 공백 상태가 있을 헌법재판관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임명한 것을 또 비난하는 것은 그것도 정치적인 정략적인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그 뭐 대권 행보 여부를 좀 떠나서 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좀 부적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이나 그 정부 측에서 설명하는 게 유고와 거리를 분리해서 그러니까 일시적일 때는 제한적이지만 거리가 된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어느 것도 그걸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고와 거리 포함해서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거지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건 아니다는 거고요. 네. 실제 작년 12월 달에 헌법재판관 문제가 터졌을 때 국민의힘도 그랬고 정부 측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포함한 정부 측의 해석이 그 대통령의 권한 임명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국회 추천목도. 더군다나 대통령 인사권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사실 사례를 보면 현직 대통령조차도 임기 말에는 이런 인사권을 제한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돼서 이명박 당시 당선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협의해서 임명을 한 거죠. 그다음에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의 인사였기 때문에 국회 추천 몫이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권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퇴임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자가 당선됐을 때 감사위원 2명의 공석인데 이 경우를 협의해서 현직 대통령이 1명, 당선자가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선출된 대통령조차도 임기 말에는 인사권을 제한하는데 선출되지도 않은 권한대행이 이제 한 50여일 지나면 새로운 정부가 인사권자가 들어서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제 법사위에서요. 민주당은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여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피의자면서 헌법재판관 지명자 신분도 적절하지 않지만 기소가 됐을 경우는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글쎄요. 어쨌든 저는 그거는 전혀 기소될 만한 그 일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해. 기소가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명을 할 테니 검증 동의서 제출해달라라는 연락을 언제 받으셨냐고요? 그날 오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24시간도 안 돼서 무슨 검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되신 겁니다. 동의서 제출한 지 24시간도 안 돼서. 에 대해서 헌재에서 이미 예, 일단 김재현 의원님, 그 계엄 해제 이후에 대통령 안가 회동 그리고 또 피의자 신분인 점에 대해서 기소가 될 만한 일이 아니다. 기소가 된다면 그때가 생각하겠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상계엄 선포 관련된 사건들 예. 이미 넉 달이 됐거든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벌써 한 3개월이 되었는데 뭐 전혀 그 수사기관에서 별다른 움직임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박성재 법무장관의 탄핵 심판 그 관계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네 명의 박성재, 이상민, 김주현, 이완규 법제처장 이 네 명의 회동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실 그냥 이 문제를 실제 그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완규 법제처장은 절대로 헌법재판관이 되는 그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그런 것이고 또 공수처조차 그에 조금 그 동조해서 무슨 비슷한 이야기를 조금씩 하면서 이 민주당이 협조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약간 편향적으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런 것이 논란이 되는 듯하지 사실은 이게 무슨 내란죄 가담을 한 겁니까? 이게 이미 끝난 상황에서 네. 사후에 그 법률 관계로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무슨 모여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 이상 무슨 행위가 있느냐는 거죠. 네네네. 예, 홍 저는 의원님 그게 말씀 이해가 안 갑니다. 듣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 네 분이 만난 곳이 안가거든요. 예. 안가를 대통령 없이 더군다나 비상계엄 다음 날 저렇게 만나는 경우는 저는 매우 부적절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당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장들 몇 분하고 만나기도 하고 청와대 정무수석 또 심지어 국정원장하고 만날 때도 다 그 일반 음식점에서 약속을 하고 만났지 네. 저렇게 회의가 아닌 그 어떤 저녁 먹는 자리라면 회의할 땐 당연히 어떤 사무실에서 만나지만 저 네 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냥 사적인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얼굴이나 보자고 하는 그 자리를 대통령 안가에서 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4인 회동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정확한 얘기는 위법한지를 판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다. 그래서 예. 현재 공수처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딴 걸 떠나서 그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파면되는 상황에 있어서 행정부의 주요 인사로서 사실상 책임을 느껴야 되고 자숙해야 될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영전돼 간다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예.